굉장히 강렬해요. 세상을 보는 눈이라고 해야 될까? 이 영혼은 특별한 목적보다도 세상 모든 걸 눈에 담고 싶어 해. 호기심이 엄청 많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본질을 알고 싶어 해요. 이 영혼은 눈만 보이네. 눈이 엄청나게 빛이 나요. 아, 그래요? 굉장히 강렬해요. 오히려 안광 때문에 뒤에 형체가 안 보일 정도로 세상을 보는 눈이라고 해야 될까? 이 영혼은 특별한 목적보다도 세상을 보는 걸 좋아해요. 세상 모든 걸 눈에 담고 싶어 해. 그냥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디에서 좋은 일이 있고 어디에서 나쁜 일이 있고 그거를 즐겨요. 그걸 가지고 뭔가를 하고 싶어 하진 않아. 근데 다 알고 싶어 해. 호기심이 엄청 많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본질을 알고 싶어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네. 외형적으로 어떤 일이 있어요. 네. 그거를 외형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실제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이 사람은 어떤 관계고 그 안에서 이루어진 일들까지도 보고 느끼고 싶어요. 맞아요. 감이 있어. 네. 사람의 상대방의 마음이나 심리 상태를 잘 느끼는 건 기본으로 타고났는데 이거를 굉장히 스토리화하네. 꼭 영화 대본 쓰듯이 네. 이런 거죠. 지금 이 상황을 무성영화, 소리가 안 나는 무성영화 보듯이 봐. 그리고서 쟤들 마음속에 무슨 얘기를 했는지를 대본을 쓰는 것처럼 다 읽어버리려고. 그 주변에 영적인 에너지로 인해서 다른 차원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까지도 본인이 눈으로 봐요. 근데 본 거를 전부 다 님한테 정보로 주진 않아요. 그게 되면 미치거든. 네. 하지만 이 본능적으로 뭔가 느낌이 와.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감들이 굉장히 잘 흘러들어요. 어떻게 보면 이런 능력들을 가지고 뭔가 봤기 때문에 그거를 해결하거나 돕고 이러면 좋은데 그런데 일절 관여 안 해. 그럴 마음이 별로 없어요. 누군가를 돕고 아까처럼 해결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님을 만나면 님이 그 망원경처럼 어떻게 보면 영화를 찍는 카메라처럼 그 역할을 해줄 수가 있어요. 본인은 이걸 해소하거나 이게 안 돼. 하지만 내 능력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하게끔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타고난 것 같아요. 그런 역할이 재밌고 그런 일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누가 알고 싶어 하는 사람이 나한테 요청을 하면 내가 본 거를 얘기해주는 그거는 가능해. 그게 재밌는 거죠. 근데 내가 한 얘기들이 좀 어려울 수도 있죠. 왜? 많은 걸 보다 보니까 나를 이상하게 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얘기를 잘 안 해. 그래서 걸러요 자꾸. 안에 있는 영혼이 본 거를 걸러서 이라는 인간한테 공급을 해줘요. 요 정도까지만 얘기해라 하고. 그래서 본인이 보고 느낀 것과 얘기할 때는 수위 조절이 돼버리는 거지. 이게 기본적인 님의 결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결에 맞춰서 삶을 살아가면 인생이 좀 편안해지죠. 재밌어지기도 하고. 지금까지 본 거는 본인의 영혼을 얘기한 거예요. 네. 이걸 기준으로 이제 뭐 궁금하거나 이런 거 있으시면 네. 물어보시면 보이는 대로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저는 이제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자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게 맞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네. 기자를 해서 취재를 하고 글만 쓰는 거죠. 그 이후에도 뭘 해요? 회사에서 뭐 마케팅 그런 것도 하고 있어요. 회사가 크지 않다 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는 거죠. 네. 근데 뒤에 건 안 맞죠? 뒤에 거. 그처럼 취재하고 글 쓰고 그 이후의 것들 재밌어요? 그 것들요? 네. 네, 그 사실은 일하는 게 어렵지는 않아서 재미는 있어요, 그게? 네, 재밌기는 한데 네. 그냥 이게 계속 맞는 건가 싶은 네. 기본적인 타고난 거는 취재나 계속 보는 이 결은 잘 맞죠. 그리고 그거를 누군가한테 얘기를 해줘야 되니까 글을 쓰는 것까지 맞아요. 오히려 말로 하는 것보다 글 쓰는 게 더 편할 수 있어요. 맞아요. 근데 지금은 거기까지 괜찮은데 그 뒤에 것들은 이제 부가적인 일이긴 하니까 그냥 필요하니까 하는 거지 크게 막 재미가 있고 막 그걸로 뭘 더 해보고 싶진 않을 것 같아요. 차라리 더 기자로서 내 이름을 더 날리고 더 뭔가 더 큰 영역에서 취재를 하고 이런 게 더 맞아 보여요. 네. 지금은 작은 데 있다고 하시잖아요. 네. 잡무가 많은 거야 쉽게 말하면. 맞아요. 네. 내 본연의 업무 그거를 더 키울 수 있고 그걸 더 할 수 있는 그런 게 더 맞죠. 지금 어느 파트 쪽이에요? 그냥 기자 하고 있는 거예요.
기자인데 그래서 정치, 사회, 경제 뭐 이런 걸 나눠봤을 때 그런 게 아니라 네. 그냥 뭐 이제 오피니언 리더들 있잖아요. 네. 의사, 변호사, 뭐 기업인들 네. 이런 사람들 만나서 인터뷰를 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이제 책을 구매하도록 하는 거예요. 네, 결국에는 영업직인 거죠. 네, 그건 재미없죠. 네, 영업직이 사실 네. 저한테 맞을까 싶어요. 저희 아버지는 영업직은요.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네. 저는 그게 사실 잘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회사에서는 제가 노출되는 그런 건 되게 좀 잘 나오더라고요. 매출적으로. 네. 영업은 안 맞아요. 네. 남이 못 보는 걸 보고 그걸 취재해서 본인이 본인의 언어로 네. 글로 써. 이렇게 하게 되면 그 글에는 남들이 모르는 게 담겨져 버려요. 그래서 상대방의 호기심이나 이런 걸 충족시키기 때문에 이 결과는 당연히 잘 나올 수밖에 없어. 그래서 거기까지만 하면 제일 좋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 아까처럼 뭐 책을 판매하기 위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는 본인하고 안 맞아. 안에 있는 영혼이 그거는 내 영역이 아닌데 쳐다보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하면 할수록 귀찮아, 싫어. 그래서 계속 그런 영업 행위를 하면 이 안에 있는 영혼이 그 눈을 닫아버릴 수가 있어요. 그 눈을 감아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기존에 보이던 것들이 안 보여요. 취재를 하는데도 뭔가 예전에는 특별한 감이나 촉으로 이건 뭐지 저건 뭐지 잘 찾아냈다면 그처럼 인터뷰를 할 때도 상대의 뭔가를 잘 찾아냈다면 이 영혼이 눈을 감으면 그 능력이 없어져요. 그럼 당연히 어떻게 돼? 기사의 결과물이 좋지 않죠. 어쩔 수 없이 지금 회사에선 한다고 하면 본인이 글 쓰거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능력을 펼쳐서 좀 더 옮기거나 아니면 본인 걸 하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꼭 소속이 되어야만 되나요? 기자가? 그건 아니죠. 님은 내가 보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걸 해야 돼. 취재 카테고리도 본인이 하고 싶은 걸 해야 이 결과가 더 좋아요. 근데 회사에서 인위적으로 하기 싫은데 가서 취재 오라거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맞아요. 그런 것들은 효과가 잘 안 나와. 오히려 지금 있는 회사에서 만약에 옮기거나 이게 쉽지 않다라고 하면 그 이외에 취미나 뭐 다른 방식으로라도 본인이 취재하고 가고 싶은 것들을 취재를 해서 블로그든 뭐든 글들을 올릴 수 있는 데가 많잖아요. 그런 활동을 오히려 하면 돼요. 지금은 본인의 에너지나 운이 기자로만 이렇게 했을 때 예를 들어 흐른다고 할게요. 근데 영업을 하면서 지금 많이 좀 약해지고 있어. 이거를 보완할 수 있는 게 개인 취미 활동이라도 그 활동을 하는 거야. 그럼 거기서 부족한 운이 좀 보완이 돼. 그렇게 나가다가 글들이 조금 더 알려지고 이러면 그때 조금 괜찮은 회사나 프리로 하는 게 좋겠죠. 본인한테 맞는 직업이긴 해요. 기자라는 게. 사람은 잘 보니까 그걸 하고 있는데 또 재미없어 보이는데 사람만 하는 거. 왜 그러냐면 좀 크게 큰 시야를 보고 넓게 봐야 되는데 한 명한테 국한돼서 그 사람 보니까 오히려 그 사람의 안 좋은 기운들이나 이런 것들을 잘 느껴요. 그냥 이 정치적으로 사회가 이렇다라 뭐게 크게 그리고 뭐 경치나 흐름 이런 큰 거를 좀 보고 싶은데 지금 어쩔 수 없이 사람들과 만나서 인터뷰를 하고 이런다고 하면 취미 활동으로는 다른 것들을 봐야죠. 오히려 기운이 좋은 절이나 산 같은데 이런 데 가서 취재하는 것도 괜찮고 좋은 에너지를 받으니까. 그리고 명상이나 보행하거나 이런 분들 있죠. 그런 분들 취재하는 것도 괜찮아요. 수련이나 영적인 이런 체험을 했던 사람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취재해서 글을 쓰는 것도 괜찮아요. 너무 특정인 한 명한테만 하는 거는 본인한테 좀 부담이 돼. 그런 것들을 좀 많이 하시면 오히려 에너지가 좀 더 편해질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 의사들이 본인 직업 되게 힘들어요. 매일 환자만 보고 아픈 사람 얘기만 듣고 그러니까 힘들거든요. 근데 집에 가서도 예를 들어서 퇴근하고도 어떤 한 사람만 본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답답하겠어. 근데 퇴근하고 집에 가는 게 아니라 모임이나 사교 활동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교류하고 스트레스 푸는 거죠. 그리고 여행 다니고 이러면 이게 풀릴 거 아니에요. 같은 개념이에요. 한 사람이 이렇게 같다면 넓은 걸 또 보고 그것도 글로 옮기고 이것도 옮기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에너지가 이 균형이 맞아져요. 그러면 본인의 글의 그 필력들이 좀 더 좋아져. 그렇게 됐을 때 다른 사람들이 본인의 글이나 이런 걸 보고 감동 내지는 흥미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데이터가 쌓이겠죠. 그게 수익과 직결되거나 아니면 뭐 조회수나 이런 거와 직결되겠죠. 그렇게 되면 본인이 능력이 더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본인의 가치가 올라가요. 몸값이 올라간다. 그럼 본인이 하고 싶은 뭐 회사든 아니면 진짜 프리로 해서 메이저급 회사들하고 계약 맺어서 내 글을 넘기든 이렇게 좀 자유스러워져요. 항상 그렇죠. 지금 이 상황이 어쩔 수 없으니까 내가 이걸 하고 있어.
어쩔 수 없으니까 이 회사를 다니고 있어. 자, 지금 상황은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앞으로도 어쩔 수 없느냐? 아니지. 내가 노력하고 만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달라져요. 흐름이 달라져. 운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왜냐면 아까 그 활동들에서 본인의 이 균형을 맞추면 운이 점점 단단해지고 강해져요. 그럼 안에 있는 애가 더 넓은 세상을 보고 싶어 해. 한국뿐만 아니라. 그럼 해외에 나가서 뭔가 취재하고 싶어 하기도 하고, 이슈가 있으면 거기 쫓아가서 취재하고 싶어 하기도 하고, 이렇게 돼요. 그러면서 그 글들이 더 이렇게 더 퍼지겠지. 지금 있는 곳은 너무 좋다. 안에 있는 애가 쌍안경으로 배울 좋은, 엄청 좋은 망원경으로 이 세상을 보고 싶은데, 지금은 어떤 거냐면 여기 작은 배에서 보는 망원경이 하나만 보이는, 지금 이걸로 보고 있는 거야. 답답해. 근데 아직은 기다려주고 있어요. 왜? 아직 어리고 세상을 더 살아나가야 되니까 어느 순간 얘가 쌍안경으로 바꾸겠지, 어느 순간 얘가 망원 렌즈로 바꾸겠지, 어느 순간 얘가 더 좋은 카메라로 바꾸겠지, 이걸 기대는 하고 있어요. 근데 이라는 인간이 거기에 맞춰서 자꾸 내 노력을 하고 움직여줘야 돼. 그랬을 때 신이 나서 점점 더 기운과 운을 줘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 자꾸 머무르려고만 해. 어쩔 수 없으니까. 아,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그럼 얘는 눈 감아버려요. 직업적인 거는 오히려 그런 구상을 좀 새롭게 해보세요. 그랬을 때 훨씬 더 좋았어요. 그런데 질문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 없어요? 네. 네, 제가 뭐 생각했던 거랑 네, 좀 답답하긴 하거든요. 네. 회사 자체가. 네. 답답한 게 왜 답답한지 알아야 돼요. 그냥 회사 상황이 답답한 게 아니라 본인이 더 크게 가야 되는데 여기에 머물러 있으니까 답답한 거야. 안에 있는 애가 야 여기 답답해, 좀 더 크게 가자 이러고 있는 거야. 그 소리를 듣고 움직여주면 훨씬 좋죠. 오늘 상담을 진행한 것처럼 많은 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과연 나에게 맞는 일인가, 계속 해나가도 되는 일인가를 고민합니다. 문제는 그 답을 타인의 평가로 결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업무 평가나 실적, 그리고 수익 등으로 남들이 인정해 줄 때 이 일이 괜찮다고 생각하죠. 물론 타인의 인정을 목표로 살아갈 때 행복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많은 착각들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은 남들의 평가가 아닌 내 자신의 마음에서 결정됩니다. 아무리 실적이 좋고 돈을 많이 벌고 있어도 내 안의 내면에서 이게 맞는지에 대한 물음이 지속된다면 그건 나와 맞지 않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살아가고자 하는 결을 알고 그 방향으로 향할 때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천직을 찾을 수 있습니다. 남이 아닌 나 자신이 만족하는 일을 찾기를 바랍니다.